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15번째 수필은 꽃나무는 함부로 심는 게 아니지 입니다. 나팔꽃을 심어 애지중지 하다가 꽃이 한창 피어나는 나팔꽃을 뿌리째 뽑아낸 이야기입니다. 꽃도 나무도 사람도 저에게 딱 맞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무는 함부로 심는 게 아니지. 하남시 빌라 3층에 새를 들어 살 때 4층에 사는 주인 댁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간 적이 있었다. 거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파란 하늘이 거실 가득이었는데 둥글고 납작한 화분이 그 왼쪽에 놓여 있었다. 나팔꽃이 서너 폭이 심어져 있었고 천장까지 줄을 연결하여 놓았다. 오호, 줄을 타고 오르던 분홍빛 나팔꽃들. 창문에 비춰든 푸른 하늘에 분홍빛 나팔꽃. 너른 거실이 부러웠던 게 아니라 그 나팔꽃 화분을 그곳에 두어 한 폭의 그림처럼 가꾸며 살아가는 안주인의 마음씨가 탐이 났었다. 비슷하게나마 실행에 옮겨봐야겠다는 욕심이 내게 들어 앉았다. 친구들과 제천으로 여행 중이었다. 산을 오르기 위해 지나가던 동네 어귀에서 푸른색을 띤 보라색 나팔꽃이 수십 송이 피어난 꽃밭을 만났다. 나팔꽃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기둥들도 만들어져 있었다. 아침녘이라서인지 이슬에 젖은 나팔꽃들은 청초하면서 수수한 모습이어서 우리의 눈길을 단번에 잡아 끌었다. 탄성을 질렀다. 보랏빛 꽃을 좋아한다는 친구가 그 꽃 옆에 앉더니 나팔꽃처럼 웃었다. 찰칵. 나팔꽃도 그녀도 예뻤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나도 덩달아 나팔꽃이 좋아졌다. 텃밭에 나팔꽃을 심어봐야겠구나 라는 욕심이 또 들었다. 그러던 중 가을 동네 산책길에서 우연히 나팔꽃과 함께 새카맣게 여문 나팔꽃 씨앗을 보았다. 옳다구나 하고 씨앗을 받아다가 소중하게 주방 서랍에 넣어두었다. 나팔꽃을 심을 수 있는 봄을 기다리던 그 해 가을과 겨울은 길고 길었다. 봄이 오자마자 서둘러 씨앗을 심었다. 싹이 돋았다. 기쁨이 돋았다. 나팔꽃은 덩굴 식물이므로 땅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일. 타고 올라갈 끈을 만들어 주던가 긴 막대기라도 꽂아 주던가 아니면 나무 옆에 심어 나무를 타고 오르게 해야 제 성품대로 하늘을 향해 자라나 꽃을 마음껏 피우게 되는 것. 나팔꽃의 의지대로 올라가게 해주는 게 나팔꽃을 심은 자의 의무일 것이다. 하남시의 그 안주인처럼 말이다. 옆쪽 매실나무 쪽으로 끈을 연결해 줄까? 아니면 기둥을 몇 개 세워 사다리처럼 끈을 묶어줄까? 궁리 중에 순간적으로 울타리가 떠올랐다. 맞다. 텃밭에 고라니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망으로 쳐 놓았고 그 높이 또한 꽤 높으니
나팔꽃이 타고 오르기에는 안성맞춤이 아닌가. 신이 나서 울타리를 돌아가며 구석구석 10폭이 넘는 나팔꽃 모종을 심었다. 욕심이 과하시구먼. 뭘 그렇게 많이 심어. 아닌 게 아니라 나팔꽃 모종이란 모종을 남기지 않고 심었다. 첫 나팔꽃과 대면하던 새벽 6시. 그 아침을 어찌 잊으랴. 잎사귀들이 많은 데다가 꽃이 어찌나 작은지 한참을 찾아봐야 했는데 아, 피었다. 피었다. 연약하고 쬐꼬만 청자색 나팔꽃이 피었다. 소리부터 질렀다. 여보, 나팔꽃 피었어요. 나팔꽃 덩굴처럼 간지러운 기쁨이 나를 왼쪽으로 휘휘 감고 올라왔다. 기쁨의 꽃들이 방긋방긋 피어났다. 그래서 꽃말이 기쁨이던가. 이슬에 젖은 채 나팔꽃 잎사귀 사이에서 조촐하게 없는 듯 피어났으므로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얼굴이었다. 해가 윗집 단풍나무를 빗살처럼 통과해 부드럽게 우리 집 텃밭을 비추고 있었다. 나팔꽃이 피었다는 그 기쁨이 여전히 내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다시 가보았다. 이런, 벌써 5장의 꽃잎을 접고 있는 중이 아닌가.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해가 뜨기 전에 지고지순한 눈망울을 닫는 중이었다. 이렇게 빨리, 너무도 빨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다니.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처럼 허망하고 허허로운 마음이었다. 한 여자를 끔찍히 사랑했던,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슬픈 사랑으로 피어난 꽃이라더니 덧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틀리지 않는다. 오전 11시쯤인데 이미 꽃잎을 빗장처럼 너무도 굳게 닫아버린 나팔꽃의 침묵은 참으로 애석하였다. 그 애석함을 다음과 같은 글로 남겼다. 나팔꽃, 화정. 나팔꽃 보고 싶다면 6시에는 일어나라. 나팔꽃에게로 가라. 해가 진 후부터 아침이 되도록 홀로 어둠 헤쳐와서는 이슬에 젖은 채 맑게 피어있다. 드러내지 않는 영광의 눈빛, 꾸밈없는 얼굴의 고요, 나팔덩굴처럼 나를 타고 오르는 간지러운 기쁨이여. 그 기쁨 시들기 전 8시에는 나팔꽃에게 다시 가라. 서둘러 가라. 5장 꽃잎 빗장 굳건하게 닫아거는 중이다. 오전 찰나의 지극한 사랑, 안타까이 떠나가는 아침. 그래도 기꺼이 너에게 작별 인사하리니 그냥 너를 덧없는 사랑이라고 부르련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모두 지고 말았다 해도 가슴마다의 반영처럼 드리워져 있느니. 처음에는 나팔꽃 송이를 소중하게 하나하나 헤아릴 만큼 감질나고 조신하게 피더니 날이 갈수록 나팔꽃 덩굴은 무성해지고 꽃송이는 늘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꽃송이를 세어보니 50여 송이가 넘었다. 나팔꽃의 생명력이 불타오르는 중이었다. 좋은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하더니 문제점이 감지되었다. 바깥쪽 울타리를 감고 올라간 나팔꽃 덩굴들이 텃밭으로 통하는 바람을 막아선 것이었다. 아직도 나팔꽃 덩굴의 기세가 등등하니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울타리를 타고 오를 것임은 확실한 일. 이제 가을 김장용으로 무와 배추를 심어야 하는데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배추는 당연히 썩기 마련.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둬요. 나팔꽃이 한창인데 아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여름 내 자풀로 무성한 울타리 안쪽 텃밭을 정리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나팔꽃 덩굴이 마치 적군의 무자비함처럼 물 셀 틈 없이 안쪽 울타리에도 진을 치고 있었다. 다알리아며 루드베키아와 금송화가 나팔꽃 덩굴에 목과 팔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다알리아 잎사귀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병들고 썩어 있었고 피려던 작은 봉우리도 짓물러서 고개를 숙였다. 소담스레 자라나고 있는 국화에도 나팔꽃 덩굴들이 얼기설기 얽혀들고 있었다. 다알리아를 감고 있던 나팔꽃 덩굴을 잘라냈고 금송아를 감고 있던 나팔꽃 덩굴을 잘라내다 보니 일주일 정도 더 나팔꽃을 보자던 마음이 바뀌었다. 여보, 나팔꽃 덩굴을 잘라내야겠어요. 그냥 놔두면 텃밭을 죄다 망치겠어요. 아군처럼 부드럽게 다가왔던 나팔꽃이 덩굴로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적군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남편은 울타리 안쪽을 맡았고 나는 바깥쪽에서 나팔꽃 덩굴을 잘라냈다. 울타리망 촘촘한 한 올 한 올에 어찌나 꼼꼼하게 덩굴을 감아 올렸는지 뜯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뿌리를 뽑아놓고 보니 심을 때 실처럼 가늘었던 뿌리가 새끼손가락만큼 굵어져 있었다.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나팔꽃을 피워 올릴 준비 중인 건강한 뿌리인가. 덩굴을 잘라내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하였다. 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구 잘라버리는 거야? 나팔꽃들이 나팔을 불며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다. 내 표정이 어둡게 보였던가. 그가 일침을 놓았다. 그러니까 꽃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함부로 심는 게 아니지. 목숨을 가진 것들은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지. 꽃나무뿐일까? 나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땅을 사고 마음껏 욕심을 부려 나무를 심었다. 나무가 어릴 때에는 공간이 넓어 보였는데 10여 년이 지나자 공간이 사라졌다. 자연의 너그러운 공간을 잃어버렸다. 아랫집 경계선을 넘어선 나무들은 아랫집과 눈을 흘기는 사이로 이간질 시켰다. 나무를 심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야 나무의 성장 속도와
좋아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덩굴이 잘린 채 아무렇게나 던져진 나팔꽃 덩굴에서 그 다음 날에 나팔꽃이 두 송이 피어 있었다. 어찌나 놀랍고 무섭던지 흘깃흘깃 옆눈으로 쳐다보았다. 다시 흙에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멈칫거렸다. 이틀 뒤에도 다시 피어났다. 놀라웠다. 피어나려는 자연의 이치를 일순간에 잘라낸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꽃송이를 향해 고개를 숙여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의 말을 깊이 되새겨 보며 반성하였다. 꽃나무는 함부로 심는 게 아니지.